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3개 풀어봤으니까. 자, 입력받은 정수의 모든 약수를 출력해주는 함수를 구해달라. 그러면 get divisor sum이라는 게 있죠. 디비저가 이제 약수인데, 약수의 합, 가져와라, get. 자, 근데 이제 요거를 하려 했을 때, 요런 거 풀라 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뭐 해보라? 내가 만약에 약수의 합 구하는 거 모르겠어요. 그러면 약수라도 구하는 걸 해보는 거예요. 약수. 어떻게? 저는 여기다가 리턴도 잠깐 주석 걸게요. 여기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폼은 돌리면 되죠. 아니, 폼은이 아니라 while만 돌리면 되잖아요. while i는 어떻게? num까지. 그러면 num 처음 들어오겠죠? 그럼 print i 플러스는 1. 자, 이렇게 하면 뭐예요? 1부터 1000까지 출력하는 반복문을 만든 거죠. 근데 약수 구하는 공식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어떻게?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약수잖아요. 어떤 수를? 요 num을 뭘로 나눴을 때? i로 나눴을 때 그게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이게 한 번이라도 나누는데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그게 약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한다? 프린트해서 i 출력해보면 이게 바로 1000의 약수를 구한 공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합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s라는 건 썸이라고 여기다가 담아달라고 제가 여기다가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s 플러스 i 써주면 되겠죠. 프린트 s가 뭐 나오는지 볼까요? 실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2340이라는 결과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최종 결과값이니까 얘는 어떻게 줄였을 수 있다? s 플러스는 i로 적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리턴 뭐 해준다? s 해주면 되겠죠. 얘도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고 그 주석 걸어놓은 거를 풀어주시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최종적인 234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약수를 구할 줄만 알면 사실 이제 합 구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궁금한 건데 파이썬은 이게 한 줄로 쓰는 게 가능한가만 한번 볼게요. 파이썬도 한 줄로 쓰는 게 가능하네요. 근데 뭐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독성 뭐 코드를 잘 읽을 줄 알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헷갈리니까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여하튼 잘 결과를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소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소수가 뭐죠? 어떤 걸 소수라고 해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 걸 소수로 하죠. 그죠? 그게 이제 소수 개념을 아는 사람, 소수 개념을 모르면 찾아라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소수는 뭐다? 1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 수를 소수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푸냐? 그러니까 얘가 3이라는 걸 넘겼을 때 이 3이 소수가 맞냐? 그러면 여기 2로 나오면 되는 거고, 4가 소수가 맞냐? 그러면 여기 뭐 false가 나오면 되고, 4는 소수가 아니죠. 왜요? 약수가 1, 2, 4니까. 당연히 1000도 소수가 아니잖아요. 왜냐면 뭐 얘는 약수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false가 나오면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어떤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방법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학생이라 치고 진짜 무식한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무식한 방법. 여러분들이 무식하다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식하게라도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게 절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자, 여러분들 1은 어쨌든 소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1은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num은 2는 소수인가요? 그죠? 2의 약수는 1, 2 자기 자신밖에 없잖아요. 리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엘리프 또 써서 num은 소수인가? 당연히 num은 이제 num이라네. 3은 소수니까 true.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1000까지 도달하겠죠. 그죠? 당연히 1000은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식이라면 끝없이 작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굉장히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얘는 남겨놔야 돼요. 왜요? 얘는 특별한 경우잖아요. 1은 소수가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num을 2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이에요? num을 2로 나눠봤더니 나머지가 0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소수예요? 소수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소수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return false 때려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요걸 이제 요 녀석들을 걸지 않고 살아왔다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num이 1이다? 그러면 당연히 리턴하면 함수가 어떻게 된다? 그 즉시 종료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실행조차도 안 되잖아요. 만약에 num이 1이 아니라면 얘는 조건식이 거짓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빠져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num이 4나 1000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2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다. 그럼 당연히 return false 되고 밑에 거는 눈여겨보지도 않겠죠.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5가 소수인지 아닌지 5는 소수인가요? 물어봤어요. 그걸 이제 검사를 해달래요. 그러면 파이썬이라는 도구가 여러분들한테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나눠봐야 돼요? 일단 1은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2로도 나눠보고 3으로도 나눠보고 4로도 나눠보겠죠. 당연히 5는 소수예요? 그쵸? 그러니까 5로 굳이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5가 소수인지는 2로 나눠보고 3으로 나눠보고 4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한 번이라도 나눠 떨어졌다? 그러면 그게 소수라는 의미의 소수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소수가 아니라는 거겠죠. 자, 근데 만약에 9가 소수인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소수인가요?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를 1부터 9까지 나누는 게 맞아요? 아니죠. 왜요? 1로 나눴을 때 어차피 나눠 떨어지니까 얘는 의미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9로도 나눴을 때 9도 그냥 나눠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눌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눠야 돼요? 2부터 8까지. 그렇죠. 이 규칙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15는 소수인가요? 물어봤어요. 그러면 15는 소수인가를 물었을 때 얘는 몇부터 몇까지 나눠야 되는 거예요? 2부터 14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2부터 14까지, 그러니까 15라는 값을 2부터 14까지 나누는 과정에서 단 한 번이라도 나눠 떨어진다? 그러면 그건 소수라는 의미의 소수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소수가 아니라는 의미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 i는 2라고 두고 while i는 num. 자, 왜 제가 이거를 조건식을 갖다를 안 쓰고 이렇게 표현한지 아시겠죠? num 전까지 나눠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num을 뭘로 나눴다? i로 나눴다. 그게 나머지 나눠 떨어졌다? 한 번이라도 계산을 하는데 나눠 떨어졌다는 건 소수다, 소수가 아니다? 소수가 아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i 플러스는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num이 9가 들어왔어요. 9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자, 9가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얘는 거짓이겠죠? 그럼 num이 9니까 예를 들어서 몇 번 실행되는 거예요? 2부터 8이죠. 그죠? 9면 사실 7번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i는 뭐예요? 2. 9를 2로도 나눠보고 9를 3으로도 나눠보고 9를 뭐 2로 나눴을 때 이게 참이 아니죠. 그죠? 나눠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9를 2로 나누면 몫은 4고 나머지는 1이잖아요. 그런데 9를 3으로 나누니까 뭐예요? 나눠 떨어지죠. 그죠? 나눠 떨어진다는 거는 소수가 아니죠. 그럼 return false 해주고 바로 끝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1 같은 경우는 뭐다? num이 몇 가지? 2부터 10까지. 2로도 나눠보고 3으로도 나눠보고 4로도 나눠도 10으로 나눠도 이게 한 번도 참이 아니잖아요. 11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걔가 소수다. 그래서 num이 11일 때는 관문 9개를 통과해서 return true까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단 한 번도 참이 안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return true까지 살아왔다는 건 자연스럽게 11이라는 값을 뭐라고 본다? 얘는 소수야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1차 관문이 뭐예요? 1이면 지금 소수가 아니니까 return false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접 볼 때 1차 면접, 2차 면접, 3차 면접 그런 식으로 면접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1차 면접, 2차 면접 그런 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을 5명을 모집하는데 예를 들어서 2,500명이 몰렸대요. 그러면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2,500명이나 될까요?
아니죠. 인사 담당자는 꼭 끽해봤자 그러니까 면접 보는 사람 면접관 최소 5명이란 말이에요. 3명에서 5명.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는데 그 사람들 2,500명을 다 관리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서류 저장이나 이제 개발자 면접 같은 경우는 코딩 테스트를 통해서 걸러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1차에서 얼토당토 안 되는 거를 미리 탈락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1차 서류 탈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지금 우리는 음수까지 허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음수가 나오던가 넘이 1보다 작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얼토당토 안 되는 거를 1차에서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확 줄여놓고 그 다음 거를 진행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리턴 true까지 살아왔다는 거는 소수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코드를 짜신 거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여기서 뭘 구현했죠? 여러분들? 이 get division sum이라는 게 뭐예요? get division sum이 뭐예요? 얘의 역할이 뭐였죠? 얘 약수의 합 구해놓은 거였잖아요. 그죠? S는 0, 그 다음에 1은 1, while i는 num이라고. 그 다음에 만약에 num을 i로 놨을 때 나머지가 0이다. x 플러스는 i, 그 다음에 i 플러스는 1, return s. 자, 얘의 역할이 뭐라고요? 약수의 합 구하는 함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얘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어떤 테스트를 해볼 거냐? 참고로 여기다가 주석 거는 거 알려드렸죠? 한꺼번에 주석 거는 거. 이런 식으로 주석을 걸고, 제가 print get division sum한테 2를 넘길 거예요. 3, 4, 5. 그러면 여러분들 2는 소수인가요? 네. 그렇죠, 소수죠. 3은요? 소수죠. 4는 소수인가요? 아니에요. 5는 소수인가요? 소수 맞죠? 자, 그러면 실행을 했을 때 얘네들이 이게 약수의 합을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3, 4, 7, 6 이런 식으로 나와요. 왜냐면 얘는 약수가 뭐예요? 그러니까 약수가 1가 2니까 그걸 더해가지고 3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결과를 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항상 소수를 넣으면 결과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죠. 요 녀석이 우리가 준 요 값에 플러스 1 하고 있다는 거 딱 눈치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인 녀석들은 해당 값에 플러스를 1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규칙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얘가 지금 소수니까 지금 얘네 약수의 합을 구해주는 함수인데 어쨌든 얘를 구하니까 2, 3, 5라는 소수를 넘겼을 때 그 소수 플러스 1, 즉 넘겨준 값 플러스 1이라는 결과값을 지금 얻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녀석 제외하고.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왜 그래요? 소수는 어차피 1과 자신 외에 약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단 자기 자신은 소수가 맞잖아요. 그렇죠? 이 2라고 하면 자기 자신은 소수니고 그 다음에 1도도 마찬가지로 1과 2니까 거기서 이제 더한다 하면 1 플러스 2니까 3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명 저는 함수를 이용해서 꿀을 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뭘 해야 돼요? is prime number라는 이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고생스럽게 계산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is prime number는 저는 이 함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요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number라는 요 값이 소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함수를 지금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냐? 자, 요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요거를 두 번째 방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버전 2로 작업을 해볼 건데 얘는 당연히 소수 아닌 거 1은 소수가 아니니까 얼토당토 안 되는 것들은 그냥 컷 해두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것도 필요 없어요. 하고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죠. get division sum한테 넘버 값을 주고 그게 만약에 num 플러스 1이랑 같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끝이. 코드가 굉장히 줄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2를 넘겼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어쨌든 2는 소수가 2는 소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걸러지겠죠. 그러면 2 플러스 1, 그렇죠? 2 플러스 1이잖아요. 소수는 어쨌든 자기 자신 외에 약수를 가지 않는, 다시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약수를 갖지 않으니까 2 플러스 1 하면 3이죠. 그러면 우리가 2 넘겼을 때도 얘가 약수의 합 구하면 3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랑 같으면 리턴 뭐예요? true잖아요. 그죠? true를 우리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이 녀석은 언제 참? 소수일 때만 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도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진 함수가 있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얘는 이제 필요 없죠. 제가 요 녀석을 이용해서 자, 버전 2한테 맡겨볼게요. 버전 2. 얘도 마찬가지로 버전 2. 그럼 뭐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실행했을 때? 보이시나요? true, false, false 나오는 거. 그래서 실제로 개발할 때 이런 식으로 함수를 조립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만 잘 응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코드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코드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얘를 좀 더 간결하게 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코드를 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봤다. 원래 이제 기존 코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쓴 건데 요거를 이렇게도 줄일 수 있다. 얘는 뭐예요? 함수를 응용한 버전. 그다음 네. 그 두 번째 버전에서 1 이하를 걸러내는 게 없어도 되지 않나요? 얘요? 버전 2에서. 버전 2에서요? 뭐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죠. 근데 뭐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음수가 이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크게 이제 뭐 있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써주는 편이에요. 안 쓴다 해가지고 크게 이제 뭐라 하진 않습니다. 얘가. 근데 이제 이렇게 써줌으로 인해서 좀 더 그냥 이제 방어막을 견고하게 쳐놓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어쨌든 응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코드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코드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코드, 전체적인 면에서 코드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이 함수만 봤을 때는 그 코드가 확연하게 줄어든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한 단계 레벨업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함수를 응용할 수 있는 연습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응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됐습니다.